자, 이어서요. 또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역외 환율이 NDF에서 원달러 환율이요. 1,403원, 1,405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늘 1,400원이라는 환율은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위험했을 때 먼저 반응하는 그런 레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움직였어도 1,390원대, 1,380원대로 1,400원은 가지 않았는데 이 1,400원이 넘게 되면서 좀 약간 초긴장한 그런 모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뭐 이 작전 시간에도 한 2차례 정도 다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은 계속 싸고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이게 왜일까? 이 미스테리가 언제 풀릴까라고 하는데 그 임계점, 마지노선이 당시에도 1,400원이었었거든요. 그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는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향 나옵니다. 1,400원 넘었고 1,405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앞으로 1,310원을 통한 원화 약세가 더 커지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런 대형 호재가 나와서 환율이 확 꺾여야 됩니다. 적당히 꺾여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 이슈를 이제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얘기되지만 그동안의 미스테리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는데 외국인이 산다. 잘 설명이 안 됐었고요. 우리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시작했던 1980년 이후로 깨지지 않는 대전제가 바로 이 코스피 주가와 환율의 반비례입니다. 즉 환율이 떨어질 때 원화 강세죠. 항상 주식은 올랐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주가는 조정을 받았던 이 반비례가 진짜 대원칙인데 지금까지는 주가가 급등하는데 환율도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데 주가도 올랐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고요. 이제 곧 밝힌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시나리오다. 근데 왜 이대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차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역외 환율 기준으로 나오는 차트인데 일봉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 실은 여기 보면 원달러 환율이 60서선이 이제 돌고 말고 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 의문의 이게 일봉입니다. 빠져들고 확 꺾이기를 이제 바란 거였었거든요. 요거 이제 파라볼릭이어서 요를 뚫지 말고 떨어졌으면 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5일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이 큰 봉을 하나 이제 세워버리면서 환율도 1,405원으로 치솟고 이 60일선이 이제 양운을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위험 신호가 일봉 차트뿐만이 아니라 이 주봉으로 가도요. 계속 지금 몇 주를 이 60선을 놓고 60주선을 놓고 막 버텼잖아요. 안 올라가고 여기서 우리는 떨어지고 60선도 밑으로 돌고 그야말로 1,200원대 초반까지 가는 요 라인까지 좀 원화 강세를 생각을 해봤는데 자 지금 오늘부로 여기 60선을 또 통과를 했습니다. 아직 이 주봉이 완성되려면 내일까지도 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까지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를 쳐 올렸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대목이고요. 월봉으로 또 원달러 환율을 가보면 여러분 이 60월봉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세울 때는 이제 다각도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원화 강세가 안 나고 계속 올라갔다라는 건데 우리의 바람은 여기서부터 한번 쭉 빠져가지고 60일선을 다시 이렇게 좀 돌리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웠고 이제 다음 주 뭐 월화 남아 있지만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서 여기를 완벽하게 양봉을 세워버리면 60월봉도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에 갔던 여기 얼마죠? 이 1,460원대 라인을 또 이제 봐야 되는데 이러면 뭐 1,450원, 60원에도 외국인이 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 여기서 1,400원이 올라간 이상 외국인이 또 지금까지 3,400, 500 올 때까지만큼은 사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곧 결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까? 10월 한 첫째 주까지 이제 봐야 된다고 치고요. 첫 번째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죠. 외국인이 이쯤에서부터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매도로 우리를 계속 누르고 이제 환율은 더 올라가고 가장 안 좋은 시절일 텐데 이때 보통 외국인들이 막 샀다가 떠날 때 보면 얘네들이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만 붙잡습니다. 삼성전자만 보합, 강보합 상승으로 두고 나머지를 계속 밑에를 판 다음에 삼성전자 때리고 떠나는 게 아주 이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모습이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만 붙잡고 다른 종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좀 긴장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왜 외국인도 팔고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는 그 재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관세 협상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파국이 되면서 미국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좀 괴롭히는 목리 가능성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지표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지금까지 9월 들어서만 몇 조를 산 겁니까? 5조 원, 6조를 산 건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중에 절반을 되파는지를 봐야 돼서 10월 첫째 주 정도까지 한 2조 원 이상을 파는지 순매도의 규모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가는 거죠.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환율도 또 다시 또 1390원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제 요런 좁은 박스권이 조금 더 가는 그런 건데 저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왜냐? 일단 코스피가 3,500에 왔기 때문에 이걸 더 밀고 올라가려면 뭐 진짜 환율 급락 같은 뭐 하나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계속 또 더 올라가는데 외국인 사고 환율도 찔끔찔끔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오늘 뭐 추석 전에 좀 나왔으면 하는 건데요. 외국인은 계속 사는데 이제부터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원래대로 방식입니다. 환율 떨어지는 원화 강세에 외국인 더 사고 코스피 오르는 이런 흐름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한미 관세 협상의 긍정적인 타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달러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수진을 쳤어요. 타임즈의 인터뷰 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3,500억 달러 미국이 요구하는 이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 만약에 허락했으면 나는 탄핵됐을 거에 이어서 IMF 같은 한국의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아예 안 된다라는 거를 일종의 선언을 했거든요. 그 선언, 그 인터뷰를 미국은 안 받겠습니까? 트럼프 정부도 다 받겠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거 봤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숨통을 열어놓은 게 통화 스와프 해달라. 우리는 아마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왑을 요구했지만 그건 좀 인간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아르헨티나 뭐 200억 달러 통화 스왑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통화 스왑이라는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제 파국이다라고 서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통화 스왑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미국이 두 번을 해줬습니다. 한 번은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거는 잘못을 미국이 저질렀잖아요. 이제 미국의 부동산 부실로 서프라임 모기 사태 터져서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제 우리한테 300억 달러를 해줬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입니다. 이거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600억 달러를 체결을 해줬는데 우리 측은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우리 원화의 뭐 위치도 있고 우리가 엔화나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처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나 600억 달러가 역대 최고치였잖아요. 이거를 능가하는 규모의 통화 수합 뉴스만 나온다면 저는 뭐 대형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도 진짜 급락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9월 한 달도 안 되는데 5조, 6조 들어왔잖아요. 진짜 더 진입을 할 수 있는 대형 호재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은 미국이 왜 해주겠느냐, 트럼프가 왜 해주겠느냐, 뭐 한국을 더 괴롭힐 거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게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요. 미국도 3,500억 달러라는 공짜 돈을 챙겨가는 겁니다. 챙겨가는 대가로 우리한테 이거를 마치 뭐 수합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만큼에 대한 그게 600억 달러든 1,000억 달러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화를 또 줄 테니까 그러니까 3,500억 달러의 그 달러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져가 규모를 우리 원화를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달러에 대한 그것도 그냥 달러를 주는 게 아니죠. 우리 원화를 주고 가는 건데요. 원화가 결국 한국 경제가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무너지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꽁돈 생기는 겁니다. 3,500억 달러라는. 그리고 추가. 이걸 마이너스 통장에 비교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걸 줘버리는 거기 때문이죠. 3,500억 달러라는 건 미리.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게다가 통화 수합이라는 것을 일단 걸어놓으면 계속 우리 한국 경제를 또 한국 정부를 일종 이런저런 압박의 수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풀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화 수합 중에서 이 뉴스 관련한 어떤 좀 호재를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3,500억 달러도 한 방에 쏘지 않고 4년이니까 뭐 800억 달러 정도로 4번에 우리가 입금을 하고
뭐 규모는 한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의 통화 수합을 해주고 이런 정도의 결과를 좀 기대해 보면 굉장히 지금 차트에도 보이고 있지만요. 이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이 주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거 좀 치고 올라갔잖아요, 머리를. 이거를 되돌릴 정도로 확 떨어뜨려야 이 지금 60주 선을 밑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빳빳하게 옆으로 섰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왔다. 1,400원도 넘은 이 시점에서 이제는 결판을 내려야 한다. 이제 그런 기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봤고요. 다만 여기서 환율이 다시 1,410원으로 올라가고 외인이 하루에 한 5천억 이상의 또 매도가 나온다면 이때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또 마무리를 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